부족한 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해 주심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여야라는 것이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일까요? 저희가 준비한 2위 1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의도 입성 석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제1야당을 본인 체제로 확고히 구축한 이재명 신임 당대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 영수회담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현종 의원. 네. 글쎄요. 이재명 이제 신임 대표, 이재명 대표도 저희도 이제 말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참 직함 빨리빨리 많이 바뀌었어요.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윤 대통령, 윤석열 정권과 너무 각을 세우기보다는 민생 얘기를 좀 하자. 이재명 대표의 보관이 첫 번째 이런 겁니까? 저도 이재명 대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헷갈립니다. 너무 빨리 바뀌셔서. 자, 근데 이제 오늘 지난번 아마 경선 과정에서도 제기했고 당선되자마자도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영수회담이라는 거거든요. 이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영수회담이라는 게 예전에 당 대표가 지금은 당 대표지만 당 총재 시절,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임하고 있던 시절에 대통령 영자와 이제 이 야당의 당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양쪽 진영의 대표자가 이제 만난다라는 것이 이제 영수회담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보면 주로 이제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그다음 원내 대표까지 껴서 이런 회담으로 조금의 형식 변화가 많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과 멀어지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또 각각의 원내 대표들까지 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아마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 두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물론 지금 뭐 국민의힘의 대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윤 대통령의 상대는 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늘 첫 일성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윤 대통령은 결국은 이제 이 야당의 도움 없이 이 국정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의 야당의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야당의 의원과 대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상대해주는, 저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봐요. 윤 대통령도. 네,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듯이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대화하는 자세 그거 보인다고 해서 손해할 일은 없습니다. 내일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고 이재명 대표 오전에는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메시지를 던졌고 오늘 오후에는 양산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무슨 이야기 좀 나누셨어요? 자세한 말씀은 우리 대변인께서 해드릴 겁니다. 축하한다는 덕담해 주셨고 또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친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다 친문인데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님 뵈러 가는 거고요. 최근처럼 민주당이 계파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친문, 비명, 반명.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친문입니다. 우리가 다 친문인데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성미 성원 청와대 출신이신데 이 친문이라는 이재명 대표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사실 이게 친문이라는 그 얘기가 되게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하셨던 그 시절부터 뭐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때 당 안에서도 사실 우스갯소리로 아 이제 친문, 비문 뭐 이렇게 나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모두가 이제 자신이 친문이다라는 것을 표방하시면서 뭐 여러 이제 정치 활동을 이어가셨던 당내 여러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이제 우리 손으로 배출한 대통령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기를 들 거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고 결국에 나누는 게 좀 의미가 없다라는 지경까지 사실은 이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저도 이 호칭이 좀 어색한데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첫날의 메시지로 사실은 나온 게 어쨌든 평산마을을 방문하고 예. 또 그 전에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밤에 굉장히 늦게까지 도시락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선출된 최고위원들과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저희 얘기라는 건데 결국에 지금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을 통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선출이 된 부분이 있지만 예. 동시에 이제 여의도 정치를 사실 새내기처럼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당내의 갈등이나 이런 여러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평산마을을 방문하신 것도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친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하신 것도 결국에 내부에 좀 갈라져 있는 특히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을 비토했던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 봅니다. 글쎄요. 뭐 잘 지켜봐야 되겠죠. 김민정 교수님. 그런데 이게 이제 최고위원들도 거의 다 친명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제1야당이 앞서도 얘기했던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탄핵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이라든지 너무 강성으로만 갈 거 아니냐라는 지적, 우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위원으로 뽑힌 분들의 면면이 그동안의 강성이다라고 얘기되었던 분들인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우리가 역대 정당들을 보면 보수 정당의 경우에 좀 일사불란했고 진보 정당의 경우에는 안에 다양한 계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뭐 박 비서관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부터 우리가 다 친문이다 이제는 다 친명이다 이렇게 가는 거 보면 과거의 민주당의 전통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더욱이나 이 경선 과정에서 수박 논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거의 민주당과는 상당히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